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라는 아주 예쁜 책을 이재훈 아나운서가 딱 일주일 전에 내셨고요. 맑음 네.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면. 어디 이쪽 네네. 보이나요? 네, 맑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 이재은이고요. 지금은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원래 감사합니다. 뉴스 끝나면 루틴이 어떻게 되나요? 뉴스 끝나면 칼퇴를 하고요. 모든 집에 직장인의 가서. 꿈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생각보다 퇴근하는 거 좋아해서 끝나자마자 퇴근을 해서 집에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편이에요. 네. 책을 보니까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잘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친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잘 보내는 편인데 그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선배님도 방송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지만 특히 방송을 하다 보면 혼자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좀 생각을 좀 다스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재은 아나운서가 이제 마음 먹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네. 결심한 이후의 변화가 나타나요. 네. 그런 시간을 하루에 30분씩 자기를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적어도 30분씩. 네. 네. 그런 시간이 왜 필요하고 그런 시간이 이재은 아나운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잡념이라든지 또 그런 생각들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를 들면 혼자 밥을 먹는 혼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밥 자주 하세요? 99%요. 정말요? 자주 하세요? 네, 혼밥? 네. 그러시구나. 보통 아나운서들이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시간이 혼자 맞지 않잖아요. 네, 남들하고. 맞아요. 네. 방송 시간이 각자 다르다 네. 보니까 이제 혼자 밥을 자주 먹는 편인데 그럴 때 이제 좀 생각 정리도 하고 이 책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저만의 방법은 혼자만의 시간에 혼잣말을 자주 해요. 이렇게 뭐 나와의 대화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속상한 일이 있었다. 그럼 밥을 먹으면서 오늘 아침에 그 일 정말 속상했지. 근데 괜찮아. 뭐 다음에 다시 잘하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혼잣말을 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게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칭찬을 받는다거나 뭐 누군가한테 응원을 듣는다거나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혼자 스스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건네는 시간을 갖다 보면은 마음도 훨씬 더 편안해지고 또 제 페이스대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스스로 하는 시간을 갖고 네. 그러면서 자존감도 올리고 그러고 나니까 다른 선배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더라. 그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게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혼자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자존감도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평가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 항상 평가를 받으면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하는 말, 방송뿐만 아니라 입는 옷, 모든 걸 다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좀 자존감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다독이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만약에 어색할 것 같으면 귀에다가 무선 이어폰 꽂고 하시면 돼요. 선배님 맞아요. 쓰신 거 봤어요. 네네네, 네, 그럼요. 그렇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이어폰 통화하는 느낌으로. 그럼요. 네. 네. 우리가 서로의 책을 읽었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퇴근하시고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궁금해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라고 제가 아침에 9시 반이면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시에 출근하신다고 네. 해서 깜짝 놀랐어요. 10시부터 맞아요.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10시 아침 회의, 편집 회의를 하고 하루 종일 이제 뉴스 일과가 있고 이제 퇴근을 하면은 또 9시 반, 10시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생산적인 일을 하기에는 저도 시간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유튜브였거든요. 유튜브 편집을 틈틈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 잠깐 짬내서 책을 좀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거창하게 1시간, 2시간보다는 짧게라도 30분, 오늘은 꼭 30분이라도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좀 작은 목표를 세우면 나중에 그게 또 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엄청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면 나중에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송을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잘 마무리하시는 원동력. 선배님도 방송을 하시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나 잘 안 되실 때 혹시 있으셨어요? 그럴 때? 잘 안 될 때는 너무 많고요. 예. 네. 그만두고 싶을 라디오, 때도 있었어요. 그만두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만두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지금 이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지 않지 방송을 그만두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항상 생각해보면 지금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거다. 네. 나는 이 일을 좋아하고 이 일을 하고 싶어. 항상 그 결론에 도달하면 어떻게든 버텨야죠. 네.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네.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네. 네. 아나운서로 10년 이상을 네. 했으면 보통은 어떤 방송을 했을 때 저는 오늘 방송 좋았어. 이런 느낌을 한 번쯤은 받았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하는데 느낌은 없어요. 한 번도 네, 진짜요? 네. 아 정말요? 네, 30년 돼도 없어요. 아 정말요? 그럼요. 저는 그런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저는 근데 사실 제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좌절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언제쯤 그런 순간이 오게 될까 약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30년을 더 해도 아가예요. 아니군요. 그렇군요. 그럼 기대감을 좀 내려놔야겠네요. 근데 그냥- 너무 위로가 돼요, 선배님. 만나면 좋은 친구 책 출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재은 아나운서 출간하기까지 어려웠던 점이나 책을 출간하면서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매 순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을 내서 쓰는 것부터가 맞아요. 쉽지 않았고 제가 이런 책을 써도 되나? 이런 의문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지금 연차에, 지금 나이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고 그게 막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읽어주시는 분들이 좀 이런 이재은 아나운서라는 사람도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 이런 말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기도 했구나. 이렇게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응원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회사 생활을 길게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다정하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10년, 12년이면 좀 길게 한 편일까요? 그럼요, 요즘 같은 때. 같은 방송을 선배님 너무 오래 많이 하셨지만 저도 사실 요즘 치고는 오래 하고 있는 그럼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루도 막 지겹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 틈이 없었던 게 사실은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아직도 어렵고 너무 사실은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항상 무서워요. 오늘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사고 없이 잘 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항상 매일매일이 떨리고 그런데 또 그 가운데서 또 설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제가 실수를 하거나 잘 못했을 때, 좌절이 될 때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뻔한 응원이지만 그 한마디가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참 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뉴스를 하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 중에 기뻤던 뉴스와 가장 슬펐던 뉴스가 있으셨나요? 사실 슬펐던 뉴스는 매일 슬퍼요. 그래서 뉴스를 하고 나면 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그 슬픔 감정을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매일 뉴스를 하다 보면은 거의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슬펐다가 화가 났다가 그래서 매일 사실 뉴스는 슬픈 것 같고 기쁜 뉴스는 지금 딱 떠오르는 거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올림픽이나 뭐 이런 스포츠 이벤트 때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이런 소식을 전할 때 가장 기뻤던 것 같고 네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맞습니다. 네. 재은 아나운서님 항상 시간을 알차게 쪼개 쓰시는 모습에 항상 감탄하고 있어요. 아나운서님은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개인 시간을 마련하시나요? 저는 항상 하루에 쫓기면서 사는 것 같아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좀 일상이 너무 분주하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데 방송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요. 제 모든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회의로 하루를 시작하고 중간에 또 회의하고 중간중간 모든 일정이 다
밤에 있을 그 뉴스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나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려울 때도 있긴 한데 그래서 좀 계획을 세워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획을 철저하게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딱 계획을 세워놓으면 아무래도 하루를 좀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잠깐이라도 개인 시간을 마련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도 갖게 되고 30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네, 책에도 있어요. 맞아요. 네. 30분 단위로 이제 좀 쪼개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내 본업도 충실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일단 철저하게 한번 세워서 생활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네. 그럼요. 네. 그게 에너지가 있을 때는 가능한데 맞아요. 에너지가 없을 때는 하루를 쪼갤 수가 없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네. 그리고 학생들도 사실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면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열심히 살 수도 없고 원동력도 없는데 그냥 문득 지금 재은 아나운서랑 얘기하다가 떠오른 건 네. 그냥 왜 보도블록 틈새에 피어난 꽃 한 송이나 왜 그 풀 한 포기 볼 때 있잖아요. 네. 어떻게 여기서 여기 풀씨나 꽃씨가 떨어졌나 여기서 자랐네 꽃이 폈네 할 때 있잖아요. 저는 그 틈새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생들도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힘들 때 네. 틈새에 뭘 하세요. 어. 깨진 보도블록 틈새에 피어난 풀 같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살게 해요. 맞아요. 너무 음악을 좋은 듣든 춤을 추고 싶으면 하루에 30분이라도 혼자 춤을 추시고 하여튼 뭐든 좋아요. 저는 하루 일과도 그런 것 같아요. 30분 단위로 에너지가 많은 또 재은 아나운서 같은 분은 그게 가능한데 그게 네. 불가능한 분은 그냥 하루에 하나만 하세요. 나는 오늘 뭘 하겠다 하나만 정하면 그냥 그것만 하시고 스스로 칭찬해주세요. 내가 이거 했잖아. 나 오늘 열을 미뤄둔 빨래를 했잖아. 네. 비가 오지만 빨래를 했잖아. 난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너무 다른 멋진 얘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루를 막 48시간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게 막 너무 열심히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잠깐이라도 했다면 그걸로 오늘 하루는 충분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